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역대급 규모의 대형 사업에 잇따라 착수했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두 지자체 모두 이들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무단 사용한 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건축물 세무조사에서 총 2천여 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 원을 걷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나무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가구 제조업체가 수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던 포천 관인면 지역에 배관망이 확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를 떠올려 보면 외지고 낙후된 모습이 많이 그려지는데요. 이 두 도시가 올해 대형 사업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새로운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제 곧 기반 조성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군사도시 의정부시가 이곳에서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 62만 제곱미터, 축구장 82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K-팝 공연장과 쇼핑몰, 뽀로로 테마파크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인데 총 3,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완공되면 4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의 기업 투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64년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미군 부대를 산 이 의정부 시민, 정말 뭔가 국가가 보답하고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나.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기반 공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자들에게 부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완성된 그림은 오는 2023년쯤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4층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는 개발 규제, 또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둘, 하나! 양주시 남방동 일대가 미래형 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 제가 있는 양주역 주변이 대규모로 개발됩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쯤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안의 핵심은 주거와 상업, 행정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도시입니다. 양주역 뒤쪽으로는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역 앞에는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시설도 들어옵니다. 3년 후에는 양주의 첫 관문인 이곳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장밋빛 정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공간에 5천여 명이 입주하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마땅한 학교가 없습니다. 또 대형 상업시설 유입에 따라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의정부와 양주에서 진행되는 역대급 규모의 대형 사업. 비슷한 시기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는 2020년 1월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대상을 둘째 아이 이상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지원되던 사업을 시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아이 이상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산모의 주소지가 포천시로 돼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20 경기 꿈의 학교를 공모합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참여,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인데요. 공모는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2,100개의 꿈의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꿈의 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포천 관인면 지역에 배관망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접경 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포천을 포함한 4개 시군을 2020년 접경 지역 LPG 배관망 확충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관망 확충 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한 후 공급 배관 등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나무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 제조업체 가운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특사경은 대기 배출시설 신고 유무와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무단 사용한 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 건축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에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젊은 농업인 양성을 위한 2020년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업교육 이수자 등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0년 경기도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관리단이 확대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제도와 정책을 알아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자년 새해 경기도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볼 경우 1인당 3만 5천 원씩 연간 최대 6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그게 얼마든지 다 엄청나게 큰 도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직과 취업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청년 정책들을 확대해서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교통 여건이 우수한 수원과 성남, 광주, 하남 지역에 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정책인 체납관리단도 확대됩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의료원에 설치된 수술 CCTV를 민간 병원으로 확대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량 칸막이는 긴급 상황 시 파괴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 등으로 만든 아파트 발코니 벽인데요. 양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옆 세대로 비상탈출이 가능한 경량 칸막이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선 양주소방서장은 집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경량 칸막이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 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올해 고교 수업료는 시내 학교 기준 연간 137만 1,600원으로 매월 기준 환산하면 11만 4,300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2조 원을 지출합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경영 안정자금 1조 원과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1조 원인데요. 기금 대출 금리는 2.85%, 이자 보전은 0.3에서 2%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대상 자금을 지난해 1,500억 원에서 올해 2천억 원으로 33% 늘려 편성했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도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 이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겐 총 200억 원을 고정금리 1%로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는 새해 첫 업무를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했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시는 2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새해 첫 업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 이어 진행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대회에는 의정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하라! 의정부 지역 내 미군 기지는 총 7곳. 그중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3곳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60여 년 넘게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지역 개발이 늦어지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또 의정부시가 다른 지역보다 지금 현재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환이 조기에 돼야만이 빨리 쾌적한 삽을 누리면서도 의정부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가 조속히 돼야 된다고. 정부는 지난달 11일 미군기지 즉시 반환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동두천 캠프오비와 원주 캠프이글 등 모두 4곳입니다. 의정부시는 정부의 미군기지 즉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시는 오염 정화 문제에 앞서 조속히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0년 넘게 발전 종합계획을 세운 우리 의정부시에 그 기능이 다한 미군 부대를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해서 우리의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그래서 정말 의정부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미반환 미군기지를 안보 테마공원과 문화예술공원, 실버타운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구직 청년들을 위해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또 청년 통장이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이 변경되며 지원 규모도 2,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됩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14개 시군에서 시작되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 대기 시간 알림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이 밖에 가축 전염병에 대비한 동물 자원순환센터가 추진되며 수술실 CCTV가 민간 병원으로도 확대됩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환경사업소와 송산 참동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은 인구 증감에 따라 동을 분리,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조직 개편으로 본청과는 37개에서 32개로 줄고 사업소는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송산 3동 신설과 더불어 의정부 1동과 3동은 의정부 1동으로 통폐합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